지난주에 저희가 수위가 높은 방송을 내보내버렸습니다. 네 분한테 좀 너무 좀 곤란한 사연을 드렸나 했는데 저희를 곤란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아무렇지 않다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베이비를 너무 많이 외친 게 아닐까. 여러분의 한계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더 준비할 수 있겠구나. 19금 했으니까 다음번에 29금 한번 가는 걸로. 29금 좋죠. 네. 저희 많이들 보내주시고 네. 일단 사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그들이 아내의 전남친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내의 전남친. 들이에요? 네.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38세 남성입니다. 그동안 이혼 얘기는 남의 얘기 같아 재미로만 생각했는데 지혜갑에 이혼 카운슬링을 요청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이프는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좋다고 쫓아다녔고요. 2, 3년 정도 꾸준히 대시했고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됐고 3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달 전 우연히 장롱 위에 있던 와이프 여행 가방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벌써 불길하네요. 네. 상자. 불길하네요. 판도라의 상자. 와이프가 저와 결혼하기 전 사귀었던 남자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선물, 사진들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얼굴들도 2명 있더군요. 아는 얼굴. 미쳤나봐. 대박. 우리 집에 자주 오던 아내의 직장 동료인 줄로만 알고 저도 지금은 친구가 된 등잔 밑이 어두울 거라 생각했는지 그런 곳에 그런 물건을 허술하게 숨겨놨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과거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걸 친정집에 두지 않고 저와 살고 있는 집에까지 버젓이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 편지와 사진들을 보면서 5년 동안 와이프를 두고 그 남자들과 제가 한 집에 산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너무 오버한가. 많이 가셨네. 근데 기분이 많이 나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와이프는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며 그때 감정을 곱씹었을 거라 생각하니 배신감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많이 가시는데. 너무 많이 가, 너무 많이 가. 많이 가시는 타입이긴 하네요. 매번 이렇게 제일 화가 난 건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내의 전 직장 동료, 상사인 줄 알고 결혼식장에서 반갑게 인사도 했고 아내는 지금도 버젓이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화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쪽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까지 자주 갔죠. 더 큰 배신감이 들더군요. 그중 한 명은 한 동네에서 살기에 물건을 전해주러 저 없을 때 집에도 자주 오고 딸은 그 남자를 삼촌이라 부르며 그 집에서 자주 놀 정도입니다. 미리 말했으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왜 남자친구였던 걸 숨기고 지금까지 지냈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 진짜? 그건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그쵸. 미리 말했으면 미리 파탄. 미리 말했으면 차단했겠죠. 이렇게까지 예대인들과의 추억에 집착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신적 간통 아닌가요? 그날 밤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상자를 들이밀면 부끄러워하고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표시할 줄 알았는데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건 친정집에 둬야지 왜 함께 있는 집에 보관하고 있냐고. 전 남친들인 줄도 모르고 결혼식장에도 오고 같이 가족끼리 여행도 다녔는데 왜 나한텐 다 숨겼냐고 물으니 자기한텐 지난 일이고 소중한 추억이어서 그랬다고 하네요. 이게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 지난 일이고 소중한 추억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좀, 남편한테.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감정이 100%. 저도 모르게 쌍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오. 그렇게 점점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가 제가 지금도 나 몰래 말라는 거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선을 넘었다면서 지가 더 펄펄 뛰더군요. 너도 알고 만나잖아. 같이 캠핑 가잖아. 이거 찔리는 거 있는 사람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 아닌가요? 그렇게 싸우다가 저는 처가를 폄하하는 소리를 좀 했고 와이프는 제 신체적 약점, 제가 머리숱이 많이 없습니다 까지 비아냥댔습니다. 이거 봐. 싸우면 이렇게 상관없는 걸로 또 이렇게 던진다니까요. 대머리야. 니네 엄마 얘기 나오고 막. 남자들은 이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정말 이게 최고의 욕이지. 최고의 욕. 혹시 그 남자는 머리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하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 저는 저희 아빠가 대머리셔가지고 이제 대머리에 대한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탈모인으로서 상당히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없다는 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꼭 머리숱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총수님한테 아유 머리숱도 없는 놈이 그러면 전혀 욕이 아니잖아요. 머리숱 너무 많은 놈이 털보야. 털복숭이냐? 타워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큰 거.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오늘 대방출하시는군요. 저희는 총수님을 존경합니다. 다음에 멤버가 교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만 살아남아. 이렇게 신체적 약점까지 비아냥대더니 먼저 이혼이란 말을 꺼내더군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까요? 한 달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감정만 상하는 상태가 계속되다가 와이프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중간에 저는 그냥 나이 들어 생긴 동네 친구인 줄만 알았지만 이제는 전 남친이란 걸 알게 된 그 녀석에게도 전화가 오더군요. 문자도 전화도 그냥 씻고 있습니다. 연락이 온다는 건 아내가 그쪽에 상의를 했다는 거라서 더 화가 나더군요. 그쪽 부인은 그걸 아는 건지 아내와 아내의 전 남친들은 다 알면서 저만 바보된 기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된다는 게. 그렇게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저 또한 와이프가 먼저 빌기 전까진 화해할 생각이 없고 실제 이혼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대인들과의 물건을 집에까지 들고 오고 전 남친들이란 사실을 숨긴 채 집에 들이는 와이프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 제게 어느 정도 유리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근데 저 생각이 났어요. 저 정말 최근 제 남편하고의 일인데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먼저 같이 이제 생활을 시작했는데 책장 위에 먼지 쌓인 봉투가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림이에요, 그림. 이 남편이 알면 되게 싫어하는데 얘기하면 그림. 나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림인데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작가를 보고 전시회 갔던 그런 팜플렛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 여자친구가 이제 작가였고 전시회에 가서 사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추측하기에 이거를 너무 고액으로 사서 헤어졌구나. 일단 팩트는 전 여친의 그림이 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팩트는. 나머지는 제가 살아 붙인 거. 근데 저는 그게 남자들이 까먹고 자기가 이제 전 여자친구랑의 어떤 물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집에 보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보관할 때는 또 내가 이제 현 여친으로서 이런 걸 남편이 모르게 내가 알아서 치워주는 게 나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동의 없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의 없이 일단은 이제 버리는데 세상에 그게 그림인데 그게 뭐 가격을 떠나서 당근마켓에 파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관리실에서 이게 분리수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너무 이제 모른 척하고 버릴 수는 없어서 이제 그때 남편이 출장 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 청소를 깨끗이 다 해서 구석구석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때 남편이 이상하다. 책장 위에 비닐봉투 못 봤어? 어머, 알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새끼 이 베이비가 우리 베이비. 우리 베이비가 아니 알고서 그거를 보관한 거였나 의도적으로?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먼지가 너무 많아 싹 버렸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지금 당장 가서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럼 좀 그래서 중요한 제가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건 나한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전 여친의 물건을 지금까지 보관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랬더니 남편의 얘기가 그 그림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 재물이었군요. 추억이 아니라. 얘기가 달라지죠. 당근에 팔았으면 큰일 날 큰일 날 뻔했네.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현직 화가의 작품인데 함부로 버리는 거는 어쨌든 그 현직 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너가 기분이 나쁘다면 누구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주되 가격이 오르면 다시 회사에 올 수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 댁에 갖다 놔야지. 그래서 그 그림을 제 친구 중에 남편도 친한 친구 중에 그림에 좀 조예가 있는 그 친한 친구에게 기증을 했고 남편도 흔쾌히 이제 깔끔하게 해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는 그게 만약에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고 해도 거의 무슨 이우환 화백급이라고 해도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 여자의 뭔가 영혼이 담기고 예술혼이 담기고 그러네. 전시회까지 했던 막 건데. 그 그림을 또 한 번에 뭐 그렇지는 맞아. 않을 거니까 싫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입장을 100% 공감한다는 뜻이군요. 네, 당연하죠. 사실 뭐 진짜 인지하지 못하는 물건이 집에 있었다고 해도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그 퍼즐 있잖아요. 막 몇천 피스짜리 정말 막 진짜 굉장히 오래 걸려서 맞추는 거를 전 여친이랑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남자친구는 집에 있는데 저거를 남자친구한테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 뭐 이런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건 그냥 혼자 했다고 하면 되죠 뭐. 아니야. 여자애가
남자친구네 집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전 여친이랑 한 걸 알게 됐어. 그걸 그렇게 만든 건 알겠어. 네, 전 여친이랑 한 걸 알게 됐는데 그 퍼즐은 그 아까 말한 미술 작품처럼 무슨 나중에 가치가 뛰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버리면 되죠, 그거는. 근데 남자가 완강하게 난 이걸 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버리게 유도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되게 착하시네. 거기다 기름을 붓고 담배를 피우면 되지 않을까요? 불사질러 버려. 통초를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세 분이 지금 다 이제 사연자 입장에 굉장히 공감하시는데 저는 아내분 입장에 굉장히 공감해요. 그래요? 이제 공감해요. 왜요? 저는 정말 정확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 본인의 내 사연인 줄? 언니 전 남편인 줄? 아니 진짜 그 옛날 사진을 옛날에 찍어서 USB 같은 데 넣어놨었던 거예요. 네. 잊어버렸지 나는. 네. 몰랐어요. 근데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엑스 그분이 왜 아직도 전 남친 사진을 갖고 있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네 USB에 있는 거 다 봤다. 근데 저는 첫 번째로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냐면 내 USB를 몰래 본 거니까. 근데 거기 그 사진이 있어? 약간 이렇게 똑같이 이 아내분처럼 거기 그 사진이 있었어 아직도? 이러면서 어머 웬일이야 이러면서 막 열어봤거든요. 네. 근데 막 똑같이 아직도 이걸 왜 간직하고 있냐면서 이거를 왜 안 지우고 막 그냥 길길이 날뛰길래 아니 나 있는지도 몰랐다. 네. 그리고 나름 이거는 내 옛날 모습이잖아. 내 추억이잖아. 그냥 나는 갖고 있으면 안 되나? 그랬더니 막 당장 지워달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럼 네가 가져가서 네가 지워 하고서 본인이 막 지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지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이 이해를 못 해주지? 왜 속이 좁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추억을 만들어 놓을 걸. 근데 있었어요? 맨날 빠져나가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다는 아닌데 아내분 입장에 조금은 공감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언니 같은 이유였다면은 뭐 옛날에 내 모습이 좋아서 옛날에 내 내 모습이 모습. 그리워서 일 수는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음. 인스타그램 같은 거 지금은 네. 이제 없앴는데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헤어진 남친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다. 근데 이제 걔 얼굴을 제가 이렇게 가려놨어요. 뭘로 제 사진만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이거 이제 얘랑 헤어졌으니까 지워야 될 것 같은 뭐 남친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지만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너무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살면서 다시 그때 얼굴이 없을 것 같은 거야 이제. 이 사진은 잘 못 지우겠는 그런 거 있잖아. 그게 걔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리워. 그래, 너무 남자- 예쁜 거야 내가. 남자는 그냥 배경이에요, 그냥. 예, 예.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좀 지우기 망설여졌던 적은 있어서 만약에 그런 비슷한 이유라면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보면은 근데 이 여자는 막 계속 교류를 했던 거잖아요. 이 여자분이 이제 첫 번째로 잘못한 거는 그 전 관계를 남편한테 미리 말하지 않은 것. 전 남친이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소개하고 직장 동료인 것처럼 소개해서 그걸 말하지 않은 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이 이제 물건 정리 안 한 건데 요게 제가 좀 공감이 된다는 거. 물건 정리 안 할 수 있다, 충분히. 제 생각엔 이 여자분이 이게 너무 소중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약간. 때는 못 버린 게 아니고 안 버린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있죠. 안 버린 거. 근데 안 버린 게 막 그 지나간 남자들 사랑해서 그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거 같진 않아. 아니면 사후에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역대 엑스들을 뭐 이러면서 나의 집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한 게 이제 남편이 알았을 때, 맞아, 알게 맞아. 됐을 때 맞아, 맞아. 잘못 응대했다라는 건데 맞아요.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남편이 알았을 때 잘못 응대했다라는 것을 저의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심각하게 함께 반성합니다. 잘못 응대했어요. 아까 신유준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지.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것도 내 추억이야라고 한 거는 상대방 너무 배려 안 한 거다라고. 더구나 아까. 대머리까지. 근데 그거 뭐 싸우다가 나온 얘기니까. 사실 앞에 얘기 다 필요 없고 대머리 아까 욕하신 것도 뭔가 대머리 미리 보신 거 맞아. 그거 보고 미친. 대머리라고 하다니. 5년 동안 와이프를 두고 그 남자들과 제가 한 집에 산 것처럼 느껴진다라던가 제가 일하는 동안 와이프는 생각날 때마다 그걸 꺼내보면서 그때 감정을 곱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잖아요. 와이프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지 생각하면 사실은 좀 사과도 하고 충분히 미안하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말하면은 야 왜 이런 걸로 싸워 그죠? 야 이런 걸로 이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이다, 진짜. 처음이죠. 네. 이런 걸로 싸우지 마라. 이런 생각이 전 좀 들거든요. 이 남편분이 그
이 전 남친분한테 연락이 오는 것도 너무 화나 하는데 저는 이 포인트도 만약에 아내분이랑 그 전 남친분이 조금 뭐라도 썸이 있거나 약간의 이상한 관계였다면 이렇게 연락 못하죠. 근데 그건 그렇죠. 이 전 남친이란 분이 당연하게 전화를 했다는 거는 이미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되게 편하게. 아 근데 네. 저는 좀 보수적인가 봐요. 갑자기? 갑자기? 지난 시간에 소녀. 정말 망아지처럼 날뛰어놓고 내가 망아지 중에 제일 보수적이다. 내 망아지 중에 극보수다. 망아지 중에 이제 보수적인 편. 맞아, 맞아. 예. 아니 왜냐면은 저는 지금 상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진짜 이거 감히 나를 속이고 어떻게 이렇게 전에 사실 뭐 전에 그런 사귀었던 사람하고 다 잠도 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면 끝까지 내가 모르게 하든지. 맞아. 왜 이런 물건 남겨가지고 내가 알게 만들고. 저는 매장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아. 한 진짜. 3명 정도는 매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사안은. 진짜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저도 이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그냥 안 보면 되니까 안 보고 이 물건 치우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너가 나를 향해서 했던 것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관계 다 끊고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입장이 바뀐다면은 옛날 여친을 옆에 두고 뭐 고모 이모라 그러라 그러고 이렇게 왕래를 하고 이러면 여자는 돌아버리지 않을까요? 당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그 동료랑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잖아요. 저는 오케이예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좀 사람 바이 사람인 것 맞아, 같긴 맞아. 해요. 케바케야, 이거. 저는 이게 설명 의무가 있다고 봐요.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맞죠. 그렇게 하려면. 이분은 정신적 한통이라 그러는데 저는 부작위에 의한 부정행위 적어도. 부작위? 예. 그러니까 부작위에 부작위가 의한 뭐예요? 부정행위? 장비를 정지합니다. 무작위 자,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뭔가를 한 것과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내분이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 마을의 여왕이 되겠어. 한 명씩. 한 명씩 그냥 심어놓은 게 아니라.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 게 아니고 아내분이 그냥 막 그게 너무 심각한 사이가 아니어서 막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하다가 또 남편이 마침 또 그 사람들이랑 또 우연히 친해진 거지. 이제 내가 그 둘을 친하게 지내게 해주려고 아내가 막 애쓰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자기가 좋아서 친하게 지내는 걸 말리면서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저 사람 나 사귀었단 말이야. 안 돼.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쵸. 설명이 뭐야? 왜냐하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걸 미리 맞아. 사실 말이 이 남자, 이 친구 내 전 남친이었어를 말하는 게 약간 긁어부스럼 같잖아. 맞아. 그러면은 친하게 지내지 마. 사진을 안 가져오면 되지 않나? 근데 사진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그쵸.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사진과 정합해서 보면 키핑을 해둔 게 아닌가. 아 언제든 꺼냈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 남편분이 변호사님 같은 스타일이야. 맞다. 진짜 여기 있네. 여기 살고 있는 거. 알았다. 이거 우리 사연자 한 명씩 자기 사연 소개하는 거구나. 알았다. 맨날 변호사님 그잖아. 난 너무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즐기지 못했는데. 근데 너는 지금 주변에 그 전 남친을 다 킹킹해놔? 맞네. 우리가 또 박 선생님이 깨알같이 또 탈모 짚고 넘어갑니다. 네. 자, 평행 이름. 우리 사연들이 다 이렇게 막 튀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지만 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일들이 그럼요. 이렇게 다 네. 섞이면서 이렇게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사진을 안 가지고 다니면 아무 문제 일어나지 그쵸. 않는데 사진을 가져오니까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사진만 없으면 연결점도 없는데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이고이 간직했다고 하는 거는 오바가 아닐까. 그냥 그 사진은 그냥 딸려온 거예요. 이 사진 정리 한 번에 오면서 딸려온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런데 이걸 발견해서 그랬을 때 내 기분에 대해서 생각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서운하다. 그건 맞아요. 네, 그 포인트 내 맞아요. 기분이 매우 나빠. 불쾌해. 어쨌든 나는 이걸 참을 수가 없다. 물론 내가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낸 건 내가 내 스스로 친하게 지냈다고 해도 이 과거를 안 순간 난 너무 불쾌해라고 했을 때 아내가 이해해줘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 너의 그런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고 남편이 이 사진을 없앴으면 좋겠니? 라고 하면 남편이 없앴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없애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앞으로도 안 만났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남편이 정말 못 만난다고 하면 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네, 들어줘야지 이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계속 이 길로만 가고 있어. 그냥 한 집에 살았어. 뭐 이러고 있는데 같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너무 괴로워서. 그쪽 부인도 알까요 이걸?
부인은 이 마음을 지금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쪽 그쪽의 부인. 그쪽. 그 전 남친들의 부인. 전 남친들의 부인. 전 남친들의 부인은 모르겠죠. 모를 것 같아. 알면 어떨까요 거기는? 알면 난리 나겠죠. 아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들켰을 때 너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막 의도적으로 이런 관계를 만든 게 아니고 그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너의 처분에 따를게. 왜냐면 나한테 지금 너가 소중하니까 라고 상대방한테 그냥 이 선택권을 줘버리면 줘야 돼. 네, 그러면 편해지는데 지금 네. 상대방이 말하는 거는 내 마음이 다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관계를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머리만 했어도 이까지 파국으로 가시는 역시 대머리에 꽂히신 거였어. 네, 봤을 때 엄 변호사님이 웃음 포인트에 대한 욕심이 있네. 웃음 장인. 웃음 장인. 지지난 방송인가 아무튼 몇 회 전에 얘기했죠. 이게 싸울 때 원래 이 사건 때문에 싸웠지만 야 조용히 해라 너나 조용히 해. 내가 입 다물라고 했지 너나 입 다물어 이거 나온다고 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좀 남자분, 사연자분 편을 좀 들어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분이 난 진짜 와이프가 어떻게 하든 난 그냥 어떻게 하든 이혼을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가요? 그리고 관련은 없습니다. 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전 남친이랑 가끔 몰래 만나면서 맨날 뭐 한 달 1,000만 원씩 주고 1년에 한 번씩 선물 주고 이렇게 해서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재산 분할할 때 덜 가져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재산 형성 경위라든가 뭐 유지하는 과정 등을 봐야겠지만 근데 그러면 귀책 사유가 여자한테 있는 걸로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나는 이혼 못한다. 나는 지금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저라면 이걸 매우 중요한 규책 사유로 구성을 해서 여자와 그 전 남친을 피고 2, 피고 3까지 만들어서 악랄하다. 전 남친의 집으로 숫자가 날려서 그 아내가 알게 하고 우리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고투도 해. 지옥행 아니 아무래도 지금 대머리에 꽂히셔가지고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시는 거 아니 이렇게 하는 건 그냥 흔히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냥. 그래요? 예. 피고 2, 피고 3. 저는 과감하게 남자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못 살겠다 이혼한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 남자는 바보예요. 야 그럼 누구랑 살 거야? 이것 때문에 이혼하면 누구랑 살 거야 진짜? 맞습니다. 바보 아닙니다. 네. 아니 이 타연을 주고 바보로 하다니. 네. 실제로 이제 남자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는데 그 감정이 지금 다 곳곳에 묻어 나오는데 그 내가 이거를 딱 보이면 아내가 막 깜짝 놀라면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보기를 바랬어. 그렇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 더더더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막 웃는 거 뭐 다 화가 나. 너는 지금도 발 빼먹고 있어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남성분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내의 반응 때문에 너무 폭발해 버렸고 막 처가 쪽 비하를 하고 했던 건데 그런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 남편분이 당연히 이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겠죠. 아내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내분 입장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걸 한 번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아내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웃어 넘긴 건데 여기서 싸움이 촉발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내분도 이게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방송을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아내분이 어떤 과오를 하셨는지를 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분도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거는 아까 신희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분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될 일이고 남편분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이거를 위로해 주시고 사과해서 마음을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없이 아니 나는 아무 관계 아닌데 아니 이건 내 소중한 추억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안 돼요. 이거 경험해보니까 알잖아. 나도 경험하기 전에 언니가 몰랐잖아. 그때 쿨한 쪽이었어요? 나 완전 쿨하게. 왜 내 소중한 추억인데? 왜? 거의 하지만 책에 말아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오니까 이제 알잖아. 이러시면 안 된다. 근데 그 사진으로 대표되는 추억이라는 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게 깊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예쁘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편리한 거 아니에요? 어머 나의 20대 막 이런 느낌이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미혼이고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닥 보관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거기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치. 그냥 그 안에 그치. 들어 있는 거지. 딱히 버리지 않았다. 네, 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 배우자가 나랑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나 그거 싫다라고 하면 그건 오케이 그럼 아니, 갖다 그리고 버려라고 해야지. 그런 남편의 반응이 없더라도 내가 딱 보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남편이 봤을 때 기분 나쁘겠네 해서 버리든가. 여보세요.
아니 상식이 없는. 예. 엄 변호사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엄 변호사님이랑 똑같지 않아요. 아니, 엄 변호사님이 쓴 이게- 사연이야 이게.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죠. 내가 그 사진 속에 내가 너무 예뻐 이러면은 아, 예뻐. 우리 아내가 참 아니, 예쁘다. 근데- 이렇게 예쁜 내가 얘가 아니라 너를 만나고 있잖아. 아니 근데 거기 남편은 예쁜 아내가 아니라 뭐야? 딱 거기가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발견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고 그냥 거기 그냥 들어있는 것일 뿐일지라도 발견되면은 이제 폐기 처분을 하고 그 상대방의 뜻에 따라주는 것이 이제 혼인관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 뭐 농담처럼 얘기는 했지만 내가 너무 예뻐서 그거를 보더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뭐 누군데 뭐 기억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 전에 뭐 본가에 갔다가 너가 뭐 물건들 정리하다가 너가 줬던 편지 뭐 선물 이런 것들을 이 담긴 상자를 발견해서 너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봤다라고 하면서 친구 배우자분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네. 그리고 얘기해서 나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뭐 너도 뭐 어디 이때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결혼했다는 말만 안 했어도 저도 그냥 그래 나 잘 지내고 있고 뭐 너도 잘 지내라 답장 정도 보냈을 것 같은데 그 결혼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이렇게 내가 답을 보내는 순간, 소송에 상간녀가 되는 많으죠. 거죠. 그러니까요. 상간녀 딱지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도 막 그 질척대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되게 쿨한 스타일인데 그런 사람마저도 사실 이게 질척대는 게 아니란 걸 알리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걸 저한테 밝힌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생각이 난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는 게 맞다. 그러면 그 편지는 지옥에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을 가서 이게 열어보든가 이렇게. 불태우면 지옥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편지를 불태우세요 다들 사진이랑. 남편분이 뭐 정신적 간통 아니냐라고 느낄 정도면 남편분의 데미지가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거는 충분히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 성격 차이거나 앞에 우리가 뭐 지난 시간들에 사연했던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잘 풀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내가 친정으로 간 거는 뭘 잘했다고? 그러면 남편이 그걸 이유로 계속 뭐 폭언과 뭐 폭행 막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친정에 갔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저도 설명- 여자분이 예, 예. 잘못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내가 결정해지라고 아내가 풀어야 되는 거죠. 그건 제일 좋은 그림. 그쵸. 맞아요. 음.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해요. 아내분이 과연 본인은 이렇게 쿨하다고 하지만 과연 본인이 자기 남편의 전 여친들과 함께 나도 그러니까요. 모르게 어울리고 그치. 그 추억을 남편이 다 보관하고 있고 이런 걸 알았을 때 본인도 이렇게 쿨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쵸. 응. 제 친구는 이제 그 전 여친이 쓰던 화장품, 여자 화장품이 남자친구 집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여자 화장품이야. 클렌징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랬더니 보더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너무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남친이 막 욕을 하면서 놀래니까 자기는 바람직한 그냥 리액션. 그래서 자 이제 용서해 주기로 했다. 이건 우와, 정말 몰랐던 귀엽다. 거야. 예. 그러니까 아 더러워 막 이러고 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막 깔깔거리면 웃었더라도 뭐야 이게 여기 있었어? 그럼 막 찢어야지. 미친 새끼들 왜 이러면서.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쇼라도 해주셨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데 너무 저의 약간 옛날 모습이랑 비슷하신 분 같아서 애잔한 마음이 들고요. 예. 이런 여자분이 또 이제 잘못을 뉘우치면 굉장히 잘합니다. 네. 잘하거든요. 언니 어필하는 거. 연락 주세요. 지난 시간부터 뭔가 이게 광고로 점철되는. 적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 찾아가서 네. 야 너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네가 이렇게 행동할 게 아니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미친놈 그러면 이제 이혼해야 되는 거고 맞아. 그래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하면 뭐 그죠? 네. 좀 대화를 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경천 변호사님 지금 하신 것처럼 말하면 싸울 것 같은데. 맞아, 내가 맞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과해야 되는 먼저. 거 아니야 미친냐? 그러실 것 같아요. 화나셔가지고. 그럼 바로 나오는 거죠. 뭐이 미친. 이제 법무법인 가족으로 가는 겁니다. 남편분이 만약에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마음이 조금 바뀌셨다면은 아내분한테 가서 뭐 사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잘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웹 주소를 아내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뭐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괜찮고. 방송 링크를 보내주면 아내가 우리 얘기를 그렇게 소비했냐? 꼭 그렇게 다 보내야만 했냐? 정말 이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때문에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우린 정말 이혼 권장 방송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이혼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아내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내분한테 그냥 뭐 화를 내거나 뭐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때 이 사진을 보고 나는 어떤 감정이 들었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근데 네가 이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네가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그런 거에 내가 좀 속상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싸움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하시면 그 말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과해야 되지 않니? 이거는 되게 싸움을 북돋우는. 너 사과해라만큼 기분 나쁜 말이 없다. 그죠? 너 이거 사과해라. 이거 기분 나쁘다. 이런 베이비. 아 그리고 이 여자분도 뭔가 내가 좀 심했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맞아,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이게 미안하다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왠지 여기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진짜 내가 뭔가 그들하고 맞아, 부적절한 맞아. 관계를 어, 유지한 것 맞아요. 같잖아요. 어. 되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미안한 거는 정확하게 그걸 콕 집어서 그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완전히 바람핀년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상황이 좀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여자들은 본인이 잘못한 거 알아도 좀 남자 쪽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길 바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요? 미친이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세요. 근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작재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흥분했어 지금. 아니야. 뭐냐면은 나 얘기 딱 들으니까 느끼는데 내가 이 여자분이 아내분이 나랑 비슷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네가 이 물건들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거부감이 확 들어요. 그래요? 되게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 왜냐면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럴 때 미친 소리 나오는 거예요. 야, 이 방송이 막장이야. 자기 과거를 다 폭로하고 이거 완전 우리를 갈아서 만드는 거야. 버려야 돼 그거 버리라면 버려야 아니 돼요. 버릴 때 버리더라도 그래서 저는 남편분한테 물론 어떤 게 좋을지 남편분이 판단하시는데 저는 아까 말했습니다. 그냥 감정을 표현하세요. 그렇지, 나도 이거. 그치. 나도 이거. 첫 번째 대화를 틀 때는 내가 이렇다. 내가 너무 속상했다. 나를 이런 거. 설명해줘야지. 네가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슬펐는데 감정이 안 좋았는데 네가 그렇게 웃어서 더 힘들었다. 약간 이런 거를 설명을 먼저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아니 이렇게 뭐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얼굴에 분노가 그래서 이 아내분과 완전히 뭐 끝낸다 안 끝낸다 이런 거 전에 그렇죠. 그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 뭔가를 자신의 감정을 먼저 표현해라. 이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서 네. 혹시 남편이 그런 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 격해지더라도 아니는 그 정도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다 좋은데 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난 사과를 안 한다거나 이따위로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좋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만약에 아내분이 듣다가 뭐 그게 뭐 그런 감정 느낄 일이야?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남편분이 정확하게 감정을 잘 표현을 하신다면 아내분도 나도 사실 좀 미안하게 생각했어 이렇게 시작할 확률이 높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할머니로서 아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 변호사님, 우리는 아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니까. 아니 그냥 할머니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네. 탈모인 카르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뱉은 말과 빠진 머리는 돌아오지 않아. 이혼은 다 돼요. 이혼은 다 되는데 이혼에 있어 이르기까지 재산 분할이 뭐 유리하면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이 불리하면 뭐 이혼을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아까 이제 원 변호사님과 저의 의견에 따라서 위자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혼에 이르는 사연인지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좀 표현을 잘하고 너가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물어보고 같이 대화도 좀 하고. 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처가 생각이 욕하고 대머리라고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자분 혹시 인신공격 방송 금지. 보고 계시다면은 대머리라고 욕한 건 꼭 사과하시고요. 안 됩니다. 사과하면 좀 괜찮은가요? 사과는 방법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 뭐야, 아까 자기는 사과하지 않을래? 막 이러니까.
대머리 미안해 됐지? 이러면 그건 사과가 아니죠. 아, 그건 싸우자지. 명백한 싸우자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할머니네 막 공격된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맞아 이제 네. 댓글 중에 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5년에 아이가 3살이라서 양육자는 아버지 쪽과 형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엄마로 양육자 대부분 엄마죠. 지정이 될 것 같고요. 재산분할은 5년이니까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아파트 같은 거 해줬다고 치면 재산분할은 뭐 50%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적어도 30%는 될 것 같아요.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40% 이상은 아닐 것 같고 한 20-30% 정도. 요즘에 공동명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그냥 반반 반반이에요? 나눠갈 경우도 굉장히 커요. 어. 근데 공동명의 그리고 아내가 계속 일을 했다면 남편이 만약에 처음에 가지고 온 돈이 더 크더라도 이게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봐야 돼서 저는 이게 남편 쪽에서 해왔다면 혼인기간 5년이고 재산분할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한 뭐 20-30% 정도? 특별히 막 상속재산이 막 수십억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양육자는 엄마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양육비도 줘야 되고. 네. 그럼 이혼할 때 뭐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겠네요. 이혼하는 거에 있어서는. 바람 피느라고 돈 쓰고 바람 피느라고 애 학대하고 이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연결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얘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 네. 처음입니다. 손문선 씨가 이런 네. 걸로 이혼하지 마. 웬만하면 이제 이혼하라 주의거든요. 늘 강조하지만 뉴월드를 향해 가시라라고 하는데 이런 맞아. 걸로는 이런 것도 또 풀어봐야 부부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혼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잘 얘기를 해서 하지만 엄 변호사님은 무조건 아내분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계시죠? 당연하죠. 아, 근데 오늘 너무 탈모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혹시 조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아니 그게 많이 폭주하셨거든요. 핵심적인 비난 포인트잖아요. 내가 쟤한테 어떤 비난을 하면 제가 데미지를 입을까. 아, 어. 너무 집요한 비난이구나. 네. 탈모인 사람한테 머리도 없는 게 그죠. 이거는 거기서 그렇게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언제나 탈모인 편입니다. 아, 뭐 샴푸 광고 하나 들어오시겠어요, 이제. 광고주를 향한 방송.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이제 아내 전 남친들과 관련된 이런 사연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건 이혼거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확실하게 경험해서 데이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너무 이제 이럴 때는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이혼할 거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혼을 권장하는 방송을 해드리고 있죠. 예, 여러분들의 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사연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들으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 이런 사연이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뭐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이런 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소송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얘기들도 하고 어쩔 때 꿀팁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메일도 있죠. 네, 맞아요. 지금 아래 주소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본인이 봤을 때 또 이게 뭔가 내 친구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다 막 편만 들어주고 야 이혼하면 무조건 네가 유리해 막 이렇게 되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꼭 저희에게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